오늘 팔란티어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HSBC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들은 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썼는지에 대한 걸 들여다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날 보란 듯이 또 제 갈 길을 갔던 팔란티어의 모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2월 14일 장 마치고 난인데요.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팔란티어가 무려 4.91% 나갔습니다. 자, 어저께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오늘 반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수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더 많은 4.91%의 상승을 보였다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HSBC는 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냈을까요? 자, 먼저 이 리포트를 가만히 읽어보면 스티븐 벌시라고 하는 친구가 쓴 글인데요. 미즈놀에서 이전에 분석해드렸던 것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알렉스 카프가 이야기하는 AIP라든지 커머셜 부분에서의 오더라든지 이런 거 많다는 거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전 세계의 전쟁 때문에 이 전쟁 특수를 노리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만약에 희석된다고 한다면 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오더를 많이 받고 커머셜에 이런 인컴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팔란티어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있다고 한 잔에 여러분 100불 하면 사 드시겠습니까? 바로 밸류에이션은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팔란티어의 장단점의 리포트, 또 다른 리포트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인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더욱더 증가하는 데이터 기반의 투자. 그렇죠? 자, 이 리포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팔란티어가 지난 5일 동안 40%나 급등했다고 하는 것. 커머셜 부분에서 AI 전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커머셜 고객과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세 번째가 아쉬운 부분이죠. 뭐냐면 정부 사업과 그다음에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hich have not performed as well as expected. 이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를 보시면 지난 5일 동안 팔란티어가 무려 40%나 급등한, 근데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44%죠. 급등한 모습을 그대로 차트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이 자칫하면 팔란티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잘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보이시죠? 온톨로지. 그렇죠? 지난 20년 동안 회사가 세워진 지 20년 됐죠. 팔란티어는 자, 파운드리 이제 기업 부분이고요. 고담은 정보 부분이거든요. 자, 파운드리와 고담을 위한 운영 체제 개발에 전념해 왔었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단순히 세일즈포스라든지 ERP 시스템과 같은 개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팔란티어 회사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플랫폼은 비즈니스의 고유한 운영을 반영하도록 맞춤 서비스화하는 운영 체제 영역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구조 및 통합을 설정한다는 것.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건데, 운영 체제 역시 전통적으로 인텔의 프로세서가 탑재된 윈도우나 스마트폰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같은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 묶여 있었는데요. 팔란티어는 특정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플랫폼 운영 체제를 분리해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전략을 통해 그들은 하드웨어의 진화에 의존하지 않고 B2B 시장을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잠재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폴로라는 또 프로그램을 출시했고요. 상대적으로 이 작은 회사의 야망이 굉장히 크고 그들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리포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뤄드렸던 LLM, 그렇죠? Large Language Model, 그렇죠? 그 다음에 AIP, 팔란티어가 만든 그 AI 이번에 프로그램 쭉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으면서 영업 레버리지 중심의
비즈니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2020년 4분기 15%에 비해서 50%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죠. 사실 이게 엄청난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팔란티어는 순이익 1억 달러로 5분기 연속 GAAP 수익성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에 S&P 500에 포함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기반 보상이 수익의 일정 비율로 감소되는 이유도 한 가지 있는데요. 수익성에 대한 많은 관심이 분명히 있지만, 자, 이들이 S&P 500에 편입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최근에 우버의 사례처럼 지수 편집 그러니까 이제 500 S&P 500에 편입하는 소식이라든지 그 추측이 나오게 되면 평균 주가는 여러분 15%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사례는 그랬고요. 자, 정부의 수입.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계속 보시면 팔란티어의 지금 이거는 이제 커머셜 비즈니스 모델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게 자, 지금 팔란티어의 이제 주가의 모습인데, 자, 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3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 별거 대단한 거 아니지 않아?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팔란티어는 24년 2분기에 육군으로부터 타이탄의 다음 단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라고 하면 이제 4, 5, 6이니까 그렇죠?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폰 갤럭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 전화기를 안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되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사실 뭐 전화기뿐만 아니라 뭐 벤츠나 BMW 타는 사람들도 뭐 퍼라리라든지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는 사실 탈 차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한 상업 국제 비즈니스, 즉 해외에서의 국가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의 성과인데요. 알렉스 카프는 실적 발표에서 유럽 기업들이죠, 그렇죠? AI 혁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들이다 깠죠. 후지츠와 새로운 유통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아시아에서 성장을 보았으며 계속해서 스위스 그다음에 쪽에 계약을 갱신했지만 이 부분의 성과가 유럽은 확실히 좋지 않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팔란티어의 가치 평가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드디어 밸류에이션. 자,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운영 체제를 이제 장악하려는 회사라고 믿는데 무슨 말이냐면 팔란티어에 한번 좀 길들여지게 되잖아요. 파트너십 맺는 그가 미국 육군이 됐든 뭐 FBI가 됐든 CIA가 됐든 그러면 똑같습니다. 팔란티어 계약이 만약에 종료가 되면 팔란티어 이외에 다른 어떠한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좋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름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의 기업들과의 계약, 전 세계 중 경기 침체의 그늘이 점점 다가옴에 있어서 팔란티어가 되게 비싸잖아요. 계약 맺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정부 쪽도 지금 돌이켜 보면 단지 숏을 치려고 하는 풋옵션을 치려고 하는 이들의 루머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그저 미 육군과의 계약 불발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팔란티어가 훅 빠졌었잖아요.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단기 계약으로 맺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 적자죠. 네, 미국 행정부, 미국 국군,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빚더미에 나앉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로 인해서 지금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팔란티어의 계약. 그래서 이제 단기적 계약으로 계속 가면서 여전히 수입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깎아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것이 바로 현재 팔란티어 주가가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팔란티어의 실제적인 트레이딩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2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멤버십입니다. 고맙습니다.